합격하고 나서 뭐 그거를 되게 인상적으로 봤다고 이야기해 주시는 교수님들도 있었고. 안녕하세요. 소피의 사랑방을 찾아주신 여러분. 오늘 정말 엄청난 게스트님을 모시고 왔는데요. 워싱턴 유니버시티 인 세인트 루이스에서 박사과정, PhD 하고 계시는 송철호님을 모셨습니다. 다들 반갑게 맞이해주세요. 안녕하세요. 91년생이고 경영대 박사과정 3년 차에 있는 송철호라고 합니다. 지금 전공하시고 계신 게 경영학이신데 특히 마케팅 전공을 하신다고 들었어요. 거기에서 좀 더 세부 전공을 말씀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마케팅이 정말 크게는 두 분야로 나뉘거든요. 소비자 행동 쪽 그리고 계량 마케팅. 저는 그 중에서 계량 마케팅을 전공을 하고 있고요. 경제학 이론을 기반으로 해서 통계학, 인공지능, 계량 경제학을 툴로 해서 분석을 하는 학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이제부터 우리 철호님이 준비한 유학을 준비하시는 분들을 위한 꿀팁을 좀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준비되셨나요? 유학은 언제부터 준비를 하셨을까요? 유학을 일단 학부생 때부터 생각을 해서 준비를 했고요. 그러니까 와. 저희가 유학 준비한다고 하면은 보통 흔히 생각하는 게 뭐 영어 시험 준비하고 그리고 교수님들께 추천서 그리고 뭐 연구 실적을 보통 많이 생각하는 것 같은데, 저는 뭐 경영대다 보니까 GMAT, GRE 둘 중에 하나 골라서 시험을 칠 수가 있고요. 저는 그 중에서 GRE를 받고, GRE는 경영대 석사 하기 전에 성적을 만들어서 들어갔고, 토플은 석사 들어가고 나서 봤어요. 왜냐면 이게 유효기간이 2년이다 보니까 맞아요. 1학년 여름방학 때 2개월 동안 좀 바짝 준비해가지고 시험 쳐서 그렇게 했고요. 근데 뭐 점수가 뭐 엄청 고득점은 아닌데 소위 말하는 그냥 적정 점수대라 가지고 따로 뭐 더 시험을 더 열심히 준비해서 보진 않았고 그냥 그 점수에 만족해서 지원을 했어요. 그 경영대 특히 마케팅은 굉장히 좀 점수가 높아야 될 것 같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을 텐데 혹시 계량 마케팅이어서 조금 그래도 뭔가 괜찮다인 걸까요? 뭔가 조금 엄청 네. 높진 않아도? 물론 영어를 와서는 굉장히 잘해야 되긴 한데 어학 성적이 영어 실력을 뭐 어느 정도는 대변을 하지만 어느 이상으로는 시험을 위한 영어가 돼버리니까 실제로도 뭐 미국에서 교수하시는 분들이 어학 성적을 그렇게까지 보지 않는다 뭐 그렇게 많이 이야기를 들어가지고. 그 철호님이 전공하는 계량 마케팅이라고 하면은 적정한 점수 요 정도만 넘으면 이제 더 이상 안 해도 된다라고 좀 말씀해 주실 수 있는 점수가 혹시 점수대가 어떻게 될까요? 제 이야기가 정답은 아니니까 그냥 참고만 해주셨으면 좋겠고, GMAT 같은 경우에는 720이 넘으면은 적정 점수대라고 하는 걸로 알고 있고, 그리고 GRE 같은 경우에는 버벌이 155에서 160 차이면은 그래도 뭐 무난하다. 퀀트는 거의 100점을 맞아야 돼요. 라이팅이 6점 만점인데 3.5 찍으면 그때부터 무난하다. 국민 점수 3.5점. 그럼 토플은 어때요? 토탈 그 섹션 다 포함해서 한 105점 넘으면 뭐. 네. SOP는 언제부터 준비를 하셨고 준비 기간이 좀 넉넉했던 것 같으신지 미리 이런 식으로 준비했었더라면 좋을 것 같다 이런 팁 좀 전달 주실 수 있을까요? 방법론은 리서치 퀘스천을 대답하기 위한 툴이지 그거 자체로 뭐 큰 어떤 연구 성과를 낼 수가 없거든요. 어떤 리서치 퀘스천에 관심이 있고 뭐 이런 쪽으로 연구를 하려면 뭐 이런 방법론을 써야 할 텐데 이거를 해서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리서치 아이디어를 되게 많이 쓸 것 같아요. 뭐 물론 방법론도 덤으로 해서. 추천서 준비 혹시 어떤 식으로 하셨는지 좀 여쭤봐도 될까요? 추천서는 일단은 직접 제가 교수님의 추천서를 본 적은 없지만 제 지도 교수님이 추천서를 되게 꼼꼼하게 잘 써주시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물론 그 학생이 되게 열심히 잘했다면 그렇게 알고 있어가지고 지도 교수님 수업에서 뭐 정말 최선을 다했고 뭐 교수님이랑 계속 이렇게 인터랙션을 하다 보니까 그 과정들이 추천서에 많이 담겼던 것 같아요. 뭐 다른 것들은 수업 들었던 교수님들 중에 뭐 잘 아는 교수님께 이렇게 부탁을 드리던가 그렇게 했었어요. 박사 면접 어떤 전략을 가지고 들어가셨는지, 아니 근데 들어갔는데 내 전략과 다르게 흘러갔다면 뭔가 어떤 부분이 있었는지 이런 것들 좀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면접이 학교마다 교수님마다 방식이나 시간이나 그게 천차만별이라서 여러 가지 경우를 준비를 해두는 게 좋은 것 같고요. 그 경우의 수들을 어떻게 준비하셨어요? 기본적으로 많이 물어보는 게 이 분야에 어떻게 관심을 가지게 됐냐,
인골님이랑 같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나눴던 거 그냥 그걸 영어로 좀 준비를 했었던 것 같고 네네. 그리고 기본적으로 인터뷰를 할 때 졸업 논문을 지금 연구를 하고 있는데 그거를 발표를 하고 싶다라고 해가지고 미리 제가 선수를 쳤어요 교수님한테. 합격하고 나서 뭐 그거를 되게 인상적으로 봤다고 이야기해 주시는 교수님들도 있었고 기본적으로 이게 면접을 보면서 시간을 채워야 되니까 시간 채우기에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영어가 아직 부족한 입장에서는 뭔가 편안하게 이야기 나누는 게 더 어려울 수 있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제가 하고 있는 연구는 제가 제일 잘 알고 있으니까 이야기하기가 되게 쉬웠던 것 같아요. 면접 보실 때 내가 주도적으로 시간을 쓸 수 있게 먼저 선수 치는 전략 이거 너무 좋은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 꼭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혹시 학교는 몇 개 쓰신 거예요? 일단 지원은 한 25개 정도 했고 많이 하셨네요. 네, 원서비 한 300만 원 나갔죠. 그 중에서 한 인터뷰를 한 8개 정도 봤던 것 같고요. 합격 오퍼가 공식적으로 온 거랑 너한테 합격 레터를 보내주려고 하는데 관심이 있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는 학교는 한 4-5개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런 식으로 약간 합격 레터를 줄까 말까를 또 그렇게 하기도 하는군요. 그게 왜냐면 합격 레터를 줬는데 수락을 빨리 안 하면은 다른 웨이트리스트에 있는 사람들이 그걸 못 받으니까 여지를 먼저 물어보시던 것 같더라고요. 그냥 지금 학교가 되게 인터뷰를 되게 재밌게 봤던 학교고 그러니까 인터뷰 보면서도 되게 분위기가 좋으니까 저도 드립까지 많이 쳤던 그런 학교였고 어떤 드립을 치셨는데요? 드립 좀 얘기해 주세요. 미국 시간으로는 오전에 면접을 보고 한국에서는 거의 되게 밤늦게 면접을 봤거든요. 그 면접에 들어왔을 때 와 내가 다 논문에서 봤던 사람들이다 뭐 이렇게 제가 먼저 이야기를 말을 하셨어요? 네 그런 이야기도 있고 그리고 면접 끝날 때쯤에 생체 리듬이 거기 시간에 다 맞춰져 있어가지고 나 지금 브런치 먹으러 갈 거라고 약간 그런 헛소리도 말도 안 되는 헛소리까지 치고 막 그랬죠. 나 미국 갈 준비 나 지금 바로 갈 수 있다. 약간 그런 느낌으로 어필하시고 싶으셨던 갈 거. 수도 있다 뭐. 좋은데요. 이거 여러분 써먹으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어떻게 이제 그러면은 합격한 학교들이랑 이렇게 딜을 치셨고 어떻게 이제 마지막 마음의 결정을 하시게 됐는지 그 과정을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저는 딜을 따로 하진 않았어요. 왜냐면 거의 경영대 같은 경우에는 학교마다 정해져 있는 장학금이 있어가지고 딜을 칠 수 있는 여지는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 학교랑 면접을 보고 교수님들도 마음에 들고 학교도 마음에 들고 해가지고 면접 보고 나서 며칠 뒤에 메일을 보냈어요. 혹시 저의 어떤 합격 그 스테러스가 어떻게 되냐고 물어보니까 지금 웨이트 리스팅에 있다고 다른 사람들의 디시전을 보고 결정을 주겠다라고 이야기가 왔거든요. 저 지금 다른 데 합격 받은 데도 있고 지금 오퍼 기다리는 데도 있는데 만약에 지금 이 학교에서 만약에 오퍼를 주면 다른 데 다 디클라인을 하고 여기 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거를 대박. 네, 그거를 지금 지도 교수님한테 메일을 그렇게 보냈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날 바로 오퍼가 오더라고요. 길도 안 보고 바로 쓰라고 했죠. 아무리 내가 다른 학교들 안 가겠다 했어도 이 학교에서 그럼 제법 괜찮은 오퍼레터가 오셨을 것 같은데 혹시 이렇게 오픈해도 괜찮으실지 모르겠지만 가능하신 선에서만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전에 미국에서 공부를 하면서 돈을 벌지 않은 학생에 한해서 이렇게 적용이 되는 거거든요. 미국이랑 한국이랑 협정이 맺어져 있는 게 있어요. 한국에서 온 학생 같은 경우에는 세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거든요. 장학금에 대해서. 그 장학금이 펠로우십 형태로 나오면은 5년 동안 장학금에 대해서 세금이 면제가 돼요. 그래서 펠로우십을 받으신 거네요. 그죠? 네네. 뭐 RA, TA 이런 조건들은 안 붙으신 거예요? TA 조건이 붙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TA를 일을 하기 때문에 받는 장학금이 아니에요. 워킹의 대가로 받는 장학금이 아니라서 그게 펠로우십 형태로 나오는 거거든요. RA든 TA를 하기 때문에 장학금이 나온다. 그런 학교들 같은 경우에는 세금 감면을 받을 수는 있는데 그게 전액 면제가 되지는 않아요. 지원하실 때 참고하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뭔가 이건 되게 포인트일 것 같은데 뭔가 노동이 들어가면 근로소득처럼 잡혀가지고 세금이 조금은 아마 나오실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한번 체크해보면 좋은 포인트일 것 같네요. 진짜 펠로우십으로 받는 게 짱인 듯 합니다.